2025년 겨울 트로트 팬덤의 타임라인을 한 줄로 폭발시킨 문장이 있었습니다. 상금 3억 받자마자 전부 썼다.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가 사람들의 심장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김용빈이 선택한 단 하나, 엄마 별장. 누군가는 그 말을 보고 웃었습니다. 또 누군가는 믿지 못하겠다는 듯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그날 밤 자기 부모님 안부부터 다시 물었습니다. 숫자와 성공이 판을 지배하는 세상에서 그가 내린 결론이 너무도 단순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첫 번째 결산은 엄마에게. 이 이야기는 공식 발표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진실은 기사보다 커뮤니티에서 먼저 숨을 쉽니다. 팬들이 공연장에서 본 장면, 스태프의 짧은 한마디, 고향 동네의 소문, 그리고 어디에서 들었다는 누군가의 캡처가 겹치며 하나의 드라마가 완성됐습니다. 어떤 버전은 과장됐을지 모릅니다. 어떤 디테일은 누락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묘하게도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늘 같은 장면이 놓여 있었습니다. 무대의 왕좌에서 내려온 남자가 통장을 닫고 열쇠를 꺼내는 순간. 돈이 아니라 마음을 선택하는 순간. 사람들은 김용빈을 2025년의 이름이라고 불렀습니다. 무대 위에서 한 소절을 뱉는 순간 공기가 바뀌는 가수, 엔딩 멘트 하나로 관객의 눈시울을 꺾어버리는 사람. 그가 어떤 프로그램에서 진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날, 숫자들이 먼저 달려나왔습니다. 상금 3억. 그 숫자는 자극적이어서 기사 제목이 되기 쉽고, 한 번 제목이 되면 사람들은 그 뒤에 새로운 문장을 붙입니다. 행사비는 얼마일까? 광고는 몇 건일까? 1년 수입은 몇십억일까? 그리고 그 추정치가 커질수록 사람들의 상상은 이상하게도 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이제는 서울에 집 한 채, 제 차 한 대, 투자 하나쯤은 당연하지 않을까? 성공한 사람이라면 그래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김용빈을 오래 본 사람들은 압니다. 그에게 당연함은 늘 다른 쪽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요. 화려한 조명 뒤에서 혼자 남아 스트레칭을 하고 리허설이 끝나도 마이크를 놓지 못해 빈 무대를 다시 한번 걸어보는 사람. 기뻐해야 할 순간에도 먼저 주변을 살피는 사람. 그런 그에게 3억이라는 숫자는 자랑이기 전에 대답이었을지 모릅니다. 오래전 가슴에 박힌 질문 하나, 엄마가 편히 자는 집, 그 약속은 언제 지킬 거냐고. 그 약속은 아주 작은 말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비 오는 날이면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소리와 함께 잠이 깼고 양동이는 밤새 찰랑거리며 시간을 셌습니다. 어른들은 별일 아닌 듯 말했지만 아이에게 그 소리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엄마는 늘 먼저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늘 늦게 돌아왔습니다. 손등의 상처를 감추듯 웃었고 괜찮다는 말을 너무 쉽게 했습니다. 어느 날 피곤해 절어 소파에 기대며 무심하게 흘린 한마디가 있었다고 합니다. 용빈아, 엄마 소원은 크지 않다. 비 안 새는 집에서 남 눈치 안 보고 편히 자는 게 꿈이다. 그 말은 그 순간엔 지나가는 푸념처럼 들렸을지 몰라도 어떤 아이에게는 평생의 미션이 됩니다. 성공은 멀고 현실은 가까웠고 돈은 늘 부족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마음속에 문장 하나를 새겼을 겁니다. 언젠가, 반드시. 시간은 흘러 어느새 그는 무대에 섰고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스케줄표는 숨이 막힐 만큼 빼곡해졌고 어디를 가도 카메라가 따라붙었습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칭찬했지만 성공이 커질수록 그는 더 조용해졌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공의 반짝임은 자칫한 사람을 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돈의 자릿수가 늘어날수록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그 숫자로 정의하려 합니다. 그런데 김용빈은 그 유혹 앞에서 이상하리만큼 다른 방향을 봤습니다. 통장 잔고가 아니라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지를 먼저 떠올리는 방향. 결정적인 순간은 축하의 순간에 찾아온다고들 하죠. 큰 콘서트를 끝내고 앙코르까지 마친 뒤 귀에는 아직 함성이 남아있고 몸은 무거운데 심장은 이상하게 또렷한 밤. 주변은 들떠있고 스태프들은 서로를 끌어안습니다. 누군가가 말합니다.
이제는 형도 본인 생각 좀 해야죠. 집 하나, 차 하나, 투자도 좀 하고요. 너무 정상적인 말이라서 모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때 김용빈이 웃으며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나 먼저 해야 할 거 있어? 그 한 문장이 이상하게도 공기를 바꿉니다. 모두가 무슨 일이지 하고 멈칫하는 그 순간. 이미 그의 머릿속에는 오래전부터 준비된 목적지가 있었던 겁니다. 엄마. 그리고 그 밤, 그는 휴대전화 속 은행 앱을 열고 또 열었다고 합니다. 숫자를 확인하는 이유는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결심이 흔들리지 않게 붙잡기 위해서입니다. 이 정도면 가능할까? 아니, 가능해야 한다. 올해의 피땀이, 올해의 밤샘이, 올해의 울컥했던 인사가 드디어 한 사람에게 닿을 수 있을까? 그가 내린 결론이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상금 3억, 그리고 그동안 모아온 거의 전부를 고향의 엄마에게 집으로 바치자. 누군가는 말하겠죠? 너무 과하다. 너무 한 번에 태운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한 번에 태워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엄마의 인생은 한 번뿐이고 그 한 번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큰 투자라고. 여기서부터 이 이야기가 전설처럼 퍼지는 이유가 생깁니다. 그는 소문을 타지 않으려 조용히 움직였다고 합니다. 새벽 시간,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를 쓴 채 고향 근처를 돌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부동산과 상담을 잡되 눈에 띄지 않게. 현장에 서서 바람을 맞으며 땅의 냄새를 확인하고 도로까지의 거리, 병원까지의 시간, 시장까지의 동선, 마을과의 간격을 꼼꼼히 재봤다는 이야기. 이건 부자의 쇼핑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생활을 바꾸는 설계였기 때문입니다. 눈이 오면 미끄럽지 않을까? 밤에는 너무 어둡지 않을까? 엄마가 아침 햇살을 좋아하니 방창은 어느 방향이 좋을까? 그런 고민은 돈으로는 못 삽니다. 사랑이 아니면 못합니다. 결국 그는 선택했다고 합니다. 리모델링도 아니고 대충도 아니고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사 앞에서 집 구조를 직접 그리며 말했다는 대사가 특히 사람들을 울립니다. 여기는 엄마 방이에요? 오전 햇빛이 잘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엄마 친구분들 오시면 같이 차 마실 작은 거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내려오면 노래 연습도 하고 엄마랑 옛날 이야기할 음악방. 보통은 작업실부터 말하는데 그는 엄마 방부터 말했습니다. 설계사가 웃으며 했다는 말도 함께 퍼졌죠. 보통 가수분들은 본인 공간부터 찾는데요. 그리고 김용빈이 어깨를 으쓱하며 답했다는 한 줄이 이 드라마의 심장처럼 남습니다. 제가 벌었어도 이 집주인은 엄마라서요. 공사비 견적이 나왔을 때 주변 사람들이 다시 말렸다는 장면은 이 이야기의 긴장감을 끌어올립니다. 이거면 거의 다 들어가요. 진짜 괜찮겠어요. 통장 숫자에서 현실이 튀어나오는 순간입니다. 누구라도 잠깐 멈칫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가 오래 고민하지 않고 했다는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더 세게 칩니다. 괜찮아. 내 통장 숫자는 다시 채우면 되는데 엄마 인생의 이 순간은 다시 못 사잖아. 이건 계산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시간을 되돌리는 마음. 엄마가 젊었을 때 못 누린 편안함을 지금이라도 선물하는 마음.